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셀럽 윤성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분 앞에서 감히 제가 셀럽이라고 소개를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 정말 저희 교육계 핵 셀럽 선생님을 모셨는데 제가 셀럽이라고 해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저희 오늘 게스트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21년차 교사이고 10년째 스마트 교육 미래교육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는 조기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을 원래 듣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도 원래 선생님 뵙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도 워낙 소문을 많이 들어서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너무 운이 좋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좀 이런 자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제가 원래 사범대학에서 교직 과목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이제 방송 클립을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거기 이제 어김없이 등장하셔가지고 제 제자한테 보여줬던 그 교수님인가 보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으로 처음에 뵀었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방송에 나와 주셨습니다. 저는 미인들을 만난다는 설레임. 예전에 팟캐스트 시즌 1에 미인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왠지 저도 미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기성 선생님 모신 만큼 스마트 교육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성초등학교라고 한 학교에서만 지금 이제 20년을 채웠고 21년째 근무를 하고요. 스마트 교육회 창립 이사이면서 현재는 이제 2대 회장이고요. 계속 현장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이게 교육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을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하고 애들하고 직접 적용을 해보는, 그리고 선생님들께 난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시는 사례로는 저는 역사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사실 서전을 닦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좀 들으면 저희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스마트 교육 학회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면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스마트 교육이라는 거를 처음에 한 건 A사의 패드 제품을 처음 보고 나서 이 정도면 교과서를 한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띵 머릿속에 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이라. 저희 방송에서는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저희는 공중파가 아니라. 그래요? 아이패드. 네. 그거를 한번 어떻게 수입을 해갖고 적용을 해볼 거라고 고민을 했는데 정식으로 안 들어오니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다들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갤럭시 탭 7인치가 나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어떻게 우연히 삼성전자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이렇게 해서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교실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같은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삼성전자에다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이런 태블릿을 쓰면 애들이 게임을 할까 봐 걱정하겠구나. 그래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 10.1인치짜리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딱 그 제품이 나오자마자 교실에다 세팅을 한 게 스마트 교육 첫 교실이에요. 그게 몇 년도? 2011년. 좀 아쉬운 건 2011년에 제가 이제
삼성하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6월 달에. 처음엔 좋았어요. 아,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정부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해줬으니까 이제 뭔가 동력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학교에서 먼저 이걸 하고 이게 좋아서 정책이 나왔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나온 건데 일단 그림으로는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교실을 만들었으니까 아, 정부에서 만든 거를 쫓아갔구나라는 그런 모습, 탑다운의 형태가 돼버린 게 돼서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림이 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그림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태블릿을 들고 교육을 하고 그때부터 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오기 시작했죠. 이쁘니까. 사진 찍었을 때 그림이 네. 잘 나오고 그 사진들이 아직도 무슨 뭐 여기저기에서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사진을 10년 전 사진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 10년 전 사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막 쓰는구나. 예, 뭐 물론 언론에 나온 사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10년 전 사진 지금 쓰면서도 최신 거인 양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회는 2013년 초에 이제 시작을 했고 준비를 2012년에 준비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천세영 교수님이라고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만드실 당시에 이제 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이셨고 원장님 나오시고 이제 스마트 교육에 애착이 너무 크시니까 저희하고 이제 학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저희 스마트 교육 학회는 우리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학회예요. 그래서 현장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연구자들도 같이 연구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현장이 가장 많은 학회. 심지어 이제 회장도 현장 교사가 하고 있는 가장 현장 중심의 학회로 하고 있고요. 1년에 1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2번 스마트 교육 페스티벌을 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알리고 있는 거죠. 이런 교육 사례가 있다. 그리고 뭐 연수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 활동입니다. 저희 학회는. 저도 보통 학회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스마트 교육 학회라고 찾아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고 되게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는 사실 이제 교육을 연구를 하고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경험은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교사하고 연구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제품들이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현장 반응을 들어보고 결국 현장 목소리가 제품에 반영이 돼야 가장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뭐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학교 선생님을 모신 만큼 학교에서의 활동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뭐 없을 때부터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첫 교실을 만들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다 만들어 줬어요. 사실은 AP도 달아주고 태블릿도 주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림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교 입장에서 좋으니까 많이들 오해하는데 저희 학교를 삼성이 다 구축을 해줬다는 오해가 있는데 딱 교실 하나 해줬습니다. 제일 처음에만.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4학년 한 학년을 이제 2012년에 세팅을 했고 그러면서 5학년, 6학년 2013년에 세팅을 하고 저는 이제 4학년, 6학년만 할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3학년부터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3학년까지 구축을 했어요. 3학년은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도 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은 태블릿에 좀 익숙해지기 뭐 게임으로 활용하기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 맛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직접 편집을 하고 찾고 협업을 하는 활동들은 4학년부터 기초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교실에 원투원 디바이스를 다 구축을 했고 학교 전체가 이제 와이파이 존이고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면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VR, 뭐 HMD를 한 반치를 또 구매를 해놓고 VR 스포츠도 할 거고 뭐만 있으면 다 뭔가 할 만한 게 있으면 다 적용을 해요. 그리고 괜찮으면 괜찮다. 드론이 나왔을 땐 드론을 제가 한번 파봤는데 뭐 드론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적용할 만한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뭔가 뭐 떼비행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당장 쓰기가 힘들어서 드론은 접고 새로운 것만 있으면 일단은 한번 접해보는 스타일이고 애들 반응을 보고 애들한테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
사람들께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활동이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일단 애들이 좋아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도 많이 하고 학교에 뭐 지스위퍼 에듀케이션이나 오피스 365 다 세팅해놓고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다 접해보는 스타일이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아니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그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학회 활동을 하실 때도 이제 기업들도 뭔가 같이 인볼브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교육용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의 관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교육 제품을 만들 때 현장을 모르고 만들면 속된 말로 삽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고 그때 개념으로 이거는 애들한테 먹히겠다 생각을 하고 개발하는 거는 현장감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에듀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얘기를 좀 하자. 다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께 좋은데 써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제품이 같은 제품이 있거나 몹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요.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들 이제 초기부터 자문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제품 신제품 같은 거 나오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찾아오는 데들은 시간이 허락하면 만나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홍보도 해주고 홍보비는 받지 않습니다. 예. 홍보도 해주고 예, 이렇게 활동했다. 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에듀테크 기업들하고는 협업을 계속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쓸 때는 이제 처음에 파일럿이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거나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일단 다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체험을 해본다. 제일 큰 수혜자들이 학생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나 이런 것도 해봤어 막 이럴 것 같아. 일단은 제가 해외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은 거는 세계 시민 교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각 나라에서 찾아와서 이건 제가 외국 선생님들한테 수업 공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팁인데 일단 구글 어스를 딱 띄워놓고 전자칠판에 일단 우리 학교에서 오시는 나라까지 어스를 딱 가면 지구가 슉 돌면서 그 나라를 가면 일단 그 나라에서 오면 자기 나라를 보여주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신나요. 학교에서 왔으면 어느 학교냐 그러면 그 학교 심지어 그 학교를 들어가고 정부에서 왔으면 정부 청사를 들어가서 스트릿뷰로 쭉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이 나라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일단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정보나 이런 거 미리 클래스룸이나 이런 데 정보를 딱 보내주고 이 나라는 이래. 아이들한테 이런 나라 말을 써. 바로 아이들이 이제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죠. 그 나라 말로. 환영합니다. 아니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것만 봐도 일단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50%는 먹고 들어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서 하도 많이 오니까 따로 특별한 준비는 안 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선택을 해서 그 수업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사실 되게 일부만 보는 거죠. 그래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도구를 어렵지 않게 쓰고 잘 찾아서 정리하고 보통 준비된 수업, 연습한 수업은 애들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애들은 매일 하고 매일 적용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또 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게 또 경험이 되고 수업을 뭐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카메라를 들이대면 일단 좋아하고 7, 8년 전에는 박람회 같은 데서 시범 수업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 경험이 아닐까. 그래도 졸업하고 찾아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엑스에서 수업 시연했는데 재밌었다. 너무 추억이죠. 진짜. 그래서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줬다는 게 보람이고 얼마 전에는 이게 뭐 방송을 봤는데 딱 우연히 봤는데 제자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문제 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문제적 남자. 민사고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힌 아이가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고 거기도 잘생긴 아이. 잘생긴 아이 뭐 그 민사고 박보검으로 나온 아이도 이 아이들에게 거의 초기에 스마트 교육을 다 적용했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뭔가 지식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런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회장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저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육을 했던 보람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 게 보람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아닐까. 물론 나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좋은 것만 얘기해야죠. 아니 그 행복했어요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리고 저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 중에 이제 여러 해외에서도 와서 이런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다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를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되게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예요. 잘 되고 있고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어딘가에서 뜬구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적용을 하고 아이들하고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큼 하고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아 저쪽은 저렇게 한대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거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은 다 이런지 알고 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 이렇게 뭔가 이 좋은 환경에서 태블릿이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지식을 찾고 현실은 사실은 뭐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하고 계신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학회 활동도 하고 워낙 다른 분들이랑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교육의 역사를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체험해 오셨을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적인 우리 한국 현장에서의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뭐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이 교육 정책은 아쉬운 게 정권 말에 나와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물론 같은 쪽에서 되긴 됐으나 스마트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네.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 모든 게 스마트였는데 스마트를 싹 지웠어요. 다행히도 디지털 교과서가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대통령 그분은 완벽한 교과서, 학원이 필요 없는 완벽한 교과서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완벽한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다. 이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살아남았어요. 좀 다행이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뭐 심의위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 교과서가 만능이 될 수는 없고 하나의 컨텐츠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교과서만 내세우니까 사실 그거는 좀 불만이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렇게 디지털 교과가 살아있음으로써 현장에 조금씩 보급은 된 거죠. 디지털 와이파이라든지 뭐 태블릿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됐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자꾸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태블릿을 다 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 교육을 반대한 이유도 뭐 스마트 교육 하니까 1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돈을 쓰는 사업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기업에서는 여기저기 다 뛰어들었고 일반 사람들은 돈 먹는 하마 무슨 뭐 기업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교육부의 정책 자문을 들어가면서 계속 얘기한 게 디바이스는 보급하는 게 아니다. 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디바이스는 소모품이니까 BYOD를 해야 된다. 벌써 오래됐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디바이스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디바이스 보급 사업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건 인프라만 구축을 하면 된다.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래서 컴퓨터, 뭐 패드 이런 거는 괜히 사고 들고 오고 관리까지 하면 학교 입장도 되게 좋거든요. 학교에 충전함 필요 없고요. 충전기 몇 개만 놔두면 아이들이 비상시에 해주거나 고장나면 여분의 태블릿을 주거나 학교에는 여분의 태블릿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뭐 그러면 뭐 또 누구는 좋은 거 쓰고 누구는 나쁜 거 쓰는 뭐 이런 뭐 서열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인터넷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된 중요한 정책 하나가 그 인터넷 PC라고 우체국 PC 모르시죠? 우체국 PC 정책이 있었어요. 저 처음 이 PC를 대기업 PC만 있었는데 중소기업 제품들을 국가에서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의 AS는 이런 걸 보증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품질 보증까지 해줘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PC를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도 교육용은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제품도 보증해주면 돼요. 그 AS도 책임져주고. 그럼 뭐 필요하면 필요한 아이들은 뭐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나쁜 거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양은 기본적인 사양은 다 되니까. 삼성 거라고 들어가는 칩이 뭐 메모리가 더 좋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저는 수업을 할 때 특정 그 OS에 적용되는 수업보다는 웹 베이스로 맞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상관없이 N 디바이스로 해서 어떤 디바이스라도 다 쓸 수 있는 수업들 사례를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구글 클래스룸을 적용해도 어느 디바이스는 다 되잖아요. 애플에도 되고 다음에 뭐 플립그리드를 해도 다 되잖아요. 웹 기반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OS를 타지 않으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써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는 BYOD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뭐 사례가 좋다고 뭐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뭐 미래학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선진학교에 가면 거기는 이제 와이파이는 있고 아이들이 노트북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자유로운 디바이스에서. 여기서 잠깐 간단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그 선생님께서 계속 BYOD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가끔 이제 좀 안 익숙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바로 BYOD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직접 공부하고 이런 것들. 네, 간단 상식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잠깐만. 저도 사실 BYOD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안 익숙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네 거 써요. 갖고 와서 써. 사실 대학에서는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네트워크는 줄 테니까 네 거 갖고 와서 쓰고 거기에서 똑같이 들어가서 제출할 거 제출하고 사실은 개인 걸 써야 거기에서 검색되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검색하는 모든 것들. 그게 진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뭐 선후배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너무 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학교 일반적인 현황 같은 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니아에서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당 한 2개실 정도를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고 디바이스를 한 2반 이상 거를 보급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또 이제 모 당에서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를 깔겠다는 뭐 공약 1호를 얘기를 했는데 전 거기다가 이제 그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와이파이만 되는 게 아니라 고성능 AP, 엔터급 AP를 달아줘야 애들 걸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2교실이 아니라 모든 교실에 다 최소한 인프라는 구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학교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공간들 디바이스가 생기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연구학교에서만 하고 선생님들이 옮겨 다니니까 공립학교는 다른 학교 가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고 아니면 이제 연구학교의 업무로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질려서 못 하고 저는 이제 연구학교는 하지 말고 차라리 연구소 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연구하다가 제 이제 후배한테 인계를 하고 한 10년 정도 연구하고 같이 연구하다가 제가 떠나더라도 한 학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갖고 보급할 수 있는 연구소 학교를 하자고 교육부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다양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나 이 디지털 기술 얘기해서 예산이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세요. 근데 애들이 결국은 살아갈 때 사용할 기술들을 교육에 녹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를 약간 현장 적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교사분들이 좀 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의 반에서는 핸드폰을 다 이제 걷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아무리 막 스마트 교육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현장에서 그렇게 디바이스를 걷는 곳이 있다면 사실 저항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제 다른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교사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 휴대폰이 있으면 사실은 해외에는 휴대폰만 갖고 쓰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잘하는 학교라고 갔는데 되게 옛날 그 휴대폰을 갖고 그냥 소크라티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잘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게 참 재밌기도 했고 디바이스도 그냥 아이들 폰이에요. 낡은 폰, 노키아 폰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하고 있는데 실은 학생들한테 이 폰을 사줘놓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사주지 말면 사주지 말지 사줘놓고 뺏는다. 사줘놓고 못 쓰게 한다.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는 정말 나쁘다. 정말 힘들죠. 생각을 해봐라. 어른들 엄마들한테 꼭 그래요. 백을 누가 사줬어요. 근데 다시 달라 그래. 되게 싫잖아요. 폰을 줬어요. 근데 너는 왜 자꾸 유튜브만 보니? 그걸 뺏어요.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를까. 처음부터 주지 마라. 그래서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정확히 쓰는 법을 가르쳐줘. 그게 사실 학교에서 할 일이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이 폰이 사실은 공장도가가 100만 원대가 넘는 거 막 최소 5-60만 원대인데 보조금 받아서 싸게 샀다고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아이들한테 주면서 그냥 카톡하고 웹툰 보고 전화 문자만 하는데 쓰는 것도 아까운 거고 이걸 교육적으로 쓸 수 있게 정말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학교에서 지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걸 갖고 진짜 요즘 유튜브 찍어서 편집하는 거 폰에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기록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사실은 독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폰 있으면 자기가 읽은 책 찍어갖고 표지 넣고 그냥 손으로 쓴 거 찍어갖고 계속 누적만 해놔도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잘 가르쳐도 계속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가 잠깐 뭐 휴식 시간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막으면 애들은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숨어서라도 합니다. 더 하고 싶어요. 예, 저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했고요. 예,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안 해야 되지만 나쁜 것도 알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다 하지 말라면 일단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다만 유용하게 쓰고 잘 쓰다가 휴식 시간에 써라.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면 알아서 시간 관리도 하거든요. 좀 믿고 맡기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안 주면 안 줬지. 예, 줬다 뺏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학교에서 잘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 사실 진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핵심적인 뭔가 그 메시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줬다 뺏는 건 하지 마라. 줬다 뺏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주질 말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진짜 선생님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얘기들은 요 다음 에피소드로 저희가 살짝 좀 밀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번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뭐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제가 시간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은 미리 이제 질문 받고 적어놨는데 잠깐 보려다가 하나도 안 봤어요.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는 바람에 이러면 너무 안 되는데. 몰입감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와이프가 관리 좀 해야 된다 그러던데 이제 좀 그러니까 재밌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공중파에서 단순히 수업을 보여주고 인터뷰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 되게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일단. 네. 다음 에피소드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요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